인사드리겠습니다. 남병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바로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민족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 민족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픈 역사까지 올바르게 기억하고 바로 알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비즈니스와 교회와 있었던 한 3주간에 폭풍같이 몰아쳤던 얘기를 잠깐 5분만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파워포인트는 상도동 우리 힐링센터에서 교회에서 하던 그 내용대로 지금 밖에 나와서는 하나도 모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가 어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몇 개 카트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무궁화 교회에 저희들이 와서 예배드린 이후부터 영적인 전쟁, 우리 박상택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맨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주간이 교회가 없어지고 잠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업처가 없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을 영적인 문제로 다시 풀어봤습니다. 결론이 이 무궁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레이트 커맨드를 방해하기 위한 영적 방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입니다. 한 분 한 분 오시는 이 계단 올라오는 이까지가 승리하는 자리인데 자기의 그 갈등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승리입니다. 그런데 승리해 와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서 하지 못한 것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가슴 속으로 그 그레이트 커맨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 가슴으로 레마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여기에 오시는 분은 예배에 성공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성공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역사는 민족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각 분야마다의 전문가들이 그 업적에 대한 모든 역사 히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에서 그리고 과거 현재를 알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변화된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수직적인 시대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커맨더, 명령체계에 의해서 지휘계통이 됐고 연공서열에 의해서 직장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 정보통신 사회는 모든 것이 플랫합니다. 3F라 그러죠. 플랫, 평평합니다. 자유스럽습니다. 플리, 그리고 필렉스블합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의 특성을 모르고 아날로그 시대에 그대로 변화된 디지털 사회를 지도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세계를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우리 편으로 할 수가 없다는 신뢰로 우리 5060, 7080 세대들이 밑에 2030 세대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윽박지르고 그들의 우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을 하는 그거는 우리가 저들을 이해하지 못한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리모컨 세대인데 저희들은 컴퓨터족이에요. 우리의 정보 능력은 10년이 걸려서 배웠던 것들은 얘는 일주일이 아니라 1시간 만에도 습득을 해버리고 우리가 모르는 제 내용을 그대로 전 세계 도서관이나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탁 찾아가지고 내버립니다. 또 요새는 인공지능에서 챗 GPT 3.5에서 4.0으로 왔는데 챗 GPT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설교 원고를 갖고 써야 하는 것이 30분 만에 원고가 나와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의 영상과 관련돼서 그림까지도 나와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의 사고를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사고를 갖고 지금 현재 미래를 어떻게 재단하고 기획할 것입니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바로 그 분야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 리더가 이끄는 분야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지휘 통괄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국가 책임은 군 통수권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각 분야의 최고의 마스터, 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수장고 그런데 모든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역사의식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얘기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 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52분 만에 전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2주 1년이지 않습니까? 365일 24시간 우리는 역사의식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만이 현장을 리드할 수 있다. 그 바로 세상을 읽는 사람들이 리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과 번영 그리고 내일 한국교회 성도들의 땀과 피 흘림. 아까 기도 내용에서도 대표 기도하셨던 목사님 기도 내용에서도 번영을 이루어 나왔지만 지금은 15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5년에서 30년 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건국 이전 1945년 이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두 세력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17년도 소비에트 혁명이 발휘했던 공산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과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증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정체성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론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30년 전부터 흔들려 있고 사회 곳곳에 바둑판과 같이 흑돌인지 백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집도의가 포기를 하고 탄핵을 대고서 물러났습니다. 그 물러난 집도의가 마지막 했던 것은 국민들이 깨우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유능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 국민을 바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서서히 물러났고 국민들이 깨어지기를 국민들이 깨닫기를 기다린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위의 지도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저면에서부터 역사의식을 앓고 각 분야에 세상을 읽고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들이 나와서 각 분야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을 때 이 대한민국은 바로 일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의 가장 키워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맨 위에 있단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네, 우리 얘기에서는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고 보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 내용은 철학자 산티아고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 취지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처절한 각성을 통해 마비된 양심을 회복하고 인격을 바로 세워 신뢰받는 사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세상을 잃는 자가 리더가 된다. 세상의 리더를 찾지 말고 스스로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역사 공부가 지금 현재 3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잘 알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호 목사라고 아주 젊은 목사였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 보니 대한민국이 변해졌는데 정말로 진쪽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 혼란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깊이 연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위대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통해서 이승만 학당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각 분야 문화분들이 이승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저자 이호 목사 이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이성교 목사님 성결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책 6.25와 왜 국군은 막을 수 없었는가 한국전 다시 써야 한다. 인민군 4일 만에 서울 점령 제2차 한국경제 제주 4.3 사건의 진실 올바른 해방전후사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계속 대학생들한테는 이 두꺼운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3만 권을 매주 가서 뿌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10년 전부터 160만 권을 뿌렸습니다.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럴 때 제가 따라가서도 같이 서빙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박윤식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1, 2, 3, 4 사건별로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을 만들어서 발표했고 책이 있고 그 교인들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승만 학당이 계속 2017년부터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몇 회가 매주 토요일 1기씩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서는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갈 것인가 졸격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이호 목사님의 전체 강의 중에서 6강을 빼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 세우기, 한성가복 우리 민족 골고다, 반공국가 탄생, 그리고 국민국가 탄생,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리고 4.19 혁명과 이승만의 요거를 사실 중심으로만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골격을 잡은 분들은 집에 가서 책과 유튜브와 퍼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되 약초는 약으로 살짝은 볼 수는 있지만은 약초는 드셔야 돼. 독초는 드시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해보니 우리 우파에서 만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서 10분간 봤는데 가다가 살짝 비틀어놓은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자금과 조직과 이걸 체계를 갖추고 영상을 체계를 갖추고 쫙 조직적으로 10분 안에 전체 영상 졸가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한 가지 삐뚤어진 내용에 의해서 99%가 사실이지만은 하나의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물은 흙탕물 못 먹는 물입니다. 그게 독초입니다. 그걸 처음에는 알고 먹고 하다만 마지막에 비틀어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적으로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뼈대를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세계의 교회에 가서 이승교 목사님이 했던 영상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치 이념과 독립정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님이 했던 내용, 혁명과 이승만 익생, 그리고 지금 현재 쟁점제 한국사 해설가 황현필 교수 이외에 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선거에 나왔던 그 최진기 그분을 위해서 그 족보부터 내려오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뒤틀어놓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면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이분들을 올바르게 우리 후대들을 교육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쭉 보여줬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계시는데 인성교육을 하는데 제가 하나 가시벗이라는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가시벗이. 이 가시벗이. 네. 예. 부부, 남편
예. 가시버시 보통 보면 부부간에 뭐 이런 좋은 문제, 뭐 화합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 역시도 가시버시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우리 한글 학자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선도들은 그걸 잘 써뒀던 내용이거든. 우리 잊어버렸어. 영어를 쓰고 뭐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어째 보면 이게 하나의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언어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정신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시복시 각시가 벗이 되어서 일평생을 오손도손하게 살아간다는 가시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을 약속해 줬는데 우리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공동체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부부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가시버시의 그 우정처럼 부부의 정처럼 똘똘똘똘 뭉쳐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지는 부부간의 그 공동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의 핵심이 되어진다면은 말씀 안에서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행동이 보여졌을 때 그러한 부분을 놓고 여기서 가족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을 섬기며 주변의 형제들을 굳게 하고 길손 가정들의 가시버시가 회복되고 IMF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로 주부들이 여자분들이 뛰쳐나가는 것이 상당한 통계가 됩니다. 우리 결혼 서약을 할 때는 눈 오냐 비가 오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가겠다고 서약을 했던 분들이 경제 문제가 있다서 벗어난데 그러나 우리 위에 어른들의 조상들을 쭉 훑어보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들이 이혼하지 않고 그 가문의 귀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가문의 귀신이 됐는데 어디로 가겠냐 이거야. 백야청청 20대에 홀로 된 청산가부도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었는데 IMF 때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잠깐 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선 과정이 30대, 40대고 사회의 반항 기질이 되고 88세대가 되고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얘기가 번져이 들어갔고. 자, 그러면은 그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를 모르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 역사 IMF가 왜 왔건고 그 IMF의 그 전에 일어났던 일과 IMF가 일어났던 일과 지금의 현상이 뭐냐? 그러면 IMF에 일어났던 전후의 현상이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한 방 턱 터지면 IMF보다 더 큰 사실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진실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 IMF가 왜 하냐? IMF는 일어난 이후의 정세는 조작된 대한민국 경제 찬탈이었다. 왜? 국제금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찬탈했다는 것이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바깥으로는 오픈 안 되지만 왜? 1997년 홍콩 조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유롭게 외환이 통과할 수 있는 그 홍콩을 대신해서 부산을 점령했는데 부산에 그걸 오기 위해서 우리 YS하고 면담을 하고 노회 한만이 국제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지러워진다. 한만이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스톱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국제금융 세력은 태국을 시험 삼아서 IMF로 조장을 합니다. 그 조건이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마켓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리고 물동량이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태국을 IMF를 조장하고 그 IMF 조장했던 그 부채를 털어내서 ABS 채권을 발행합니다. 부채를 자산으로 환류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우리나라에 파는데 우리가 그것을 멍청멍청 잘 받아 먹었어요. SK가 더 많이 받아 먹었고 각 정부에서 주니까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단자 회사가 그걸 가장 많이 샀는데 단자 회사가 모조리 부도났습니다.
이 역사를, 경제개혁 역사를 알아야만이 다음 그 기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획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그래서 IMF 이후에, 우리 서민들이 은행으로 가려고 하는 이 돈이 없는데 은행마저도 부도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5대 시중은행, 제1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저기 이름 있던 5대 시중은행 다 없었어. 어디로 갔어?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다 없어졌어. 우리가 자랐을 때 있던 5대 시중은행은 눈에 보이질 않아.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데 시중에 있는 돈들을 은행에 은행도 부도난다는 걸 아니까 은행이 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단자회사를 은행으로 바꿔줬어. 상호저축은행.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거도 은행이구나 싶어가지고 막 갖다가 넣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일어난 부산저축은행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다른 나라 세력들이 와가지고 경영권을 장악하고 부산 시민들을 그 돈을 얻어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를 해서 BF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고 그 BF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물건 가치 이래. 그런데 10년 후에 물건 가치를 다 건설하고 난 이후에는 1,001조의 경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1조로 해가지고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렸는데 하다가 중단되니까 다 부실이 돼버리죠. 이런 경제의 경제 흐름과 PF 흐름과 경제 흐름을 알아야 경제의 리더들이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서민경제를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서민경제가 왜 죽었어요? IMF 때 800만 명이 갑자기 신용불량이 돼버렸어요. 자, 거리에 나와서 기억하실 겁니다. IMF 때 너도 나도 카드 발행해줬어. 보통 사람 5개, 6개 다 있어요. 그러다가 30만 원 신용 경제가 오르니까 카드 깡을 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는데 이은행에서 받아서 받고 돌려막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아버렸어. 대학생들마저도 포함된 80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 신용불량자들이 10년, 20년대 어디가 취직이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건전한 대한민국의 세력들은 무너뜨리고 싹하고 싹한 자들이 장악한 기업들, 빼앗긴 기업들이 누구 손에 가 있겠어요? 심지어 결과적으로 나라도 빼앗겼던 아픈 경험을 5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건국 이후에 YS, DJ까지 있었던 그 국고 회화 부채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차관을 들어서 했던 그 자체보다도 5년간에 했던 부채가 3분의 1을 육박한다면, 3분의 1을 육박한다면, 그건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후의 역사의 흐름 자체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뿐만 아니고 분야별로, 산업별로 최고의 거장들이 그 분야에서 거쳐왔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알잖아. 역사진 정인 우리 유 박사님 물에 대한 부분, 원자력 연구, 그 다음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검수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 내용을 원체 잘 아시고 계시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분야에 점령됐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역치 이순수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놨던 것을 다시 뒤집어서 정상적인 회복이 가야 국가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대통령 잘 뽑았다고 해서 뭐 나라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국민이 바로 서고 정직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선다 해도 올바르게 이끌어 가지 못한다. 설사 대통령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기르는 것은 바로 교회의 기본 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도록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한 것이 근간이 잡히지 아니하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두에 어제는 다른 거는 다 놓고 가시버시 하나만 딱 놓고 어제 기도하고 이 내용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시버시가 회복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이건 이제 오타를 못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에 계속해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이 교회에서, 무궁화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 역사는 1강부터 6강까지 졸가리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가리를 잠깐 5분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강 기독교 나라 세우기 우리가 제1번째 했었습니다. 좌우 합작에 이걸 좀 사진 찍기 좋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사진 찍히시죠? 예. 자, 제1강에는 기독교 나라 세우기. 여기는 좌우 합작의 위협성을 극복한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국가 세움. 재헌국계 기도로 시작한 국가. 제1강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2강 한성감옥 우리 민족의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의 회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한성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바로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를 기도하셨고, 그리고 영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다 그분이 생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지식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한성감옥에 40명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한성감옥에 갔습니다. 왜? 고종의 폐위를,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개혁의 기치를 듣던 그 당시의 엘리트들이 반정부 인사들이죠. 그래서 한성감옥에 갇혔고, 그 한성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도 자체, 바로 그 전도가 애국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의 근반이 된다는 걸 알고 40명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이상계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밀사 이준 선생도 계셨고 여러 인사들이 40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일제시대에 각자 분야에 나가서 각자 자기의 말씀을 들고, 전도가 애국이고 애국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9년 김이 독립운동선언의 각 주체 세력이 바로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단, 4대 종단도 있고 불교도 있었지만은 핵심 세력. 자, 그 당시에 사망자 7,600명 중에서 3,30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기독교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터부시했고 서양 귀신들하고 터부시했는데 국난이 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구나.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이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고 지금 현재 혼란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바로 그들이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봅니다. 흑백, 그 다음에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암적 행위는 자가 치유 능력에 의해서는 치유가 되어야 되지 의사 손에 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물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자가 치유 능력, 우리 몸의 신체에 자가 치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강, 2강 했고 제3강은 반공국가 탄생입니다. 왜 반공국가였습니까? 우리 미군이 2차 세계대전 성전 국가로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반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미군이 수주를 해서 미군 주들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6.25 전쟁 전 6개월 전에 전면 철수다 합니다.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된 이후에 김일성은 바로 소련의 허가를 받고 중공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전방에 있는 국군 44,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세계 각국들이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질 나라고 그 다음 희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이미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국권 40개국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아시아 대륙 전체는 다 빨간 물인데 물이 세차게 흘러내려오는데 마지막 한반도 끝자리에서 견딜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방파제 역할을 한 것 자체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자체, 공산주의 혁명은 반드시 망한다. 제일 먼저 선포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고대 창업자 김성수 그 창업자께서 각각 다른 시기에
러시아 갔다 와서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들고 부통령까지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영웅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고 우리까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부끄럽습니다. 나이 50대까지 해도 이승만 대통령 잘 몰랐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봤어요. 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책은 못 봤어. 아차 싶어서 2010년도부터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13년도에 아셈 미디어라는 회사를 세워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금과 조직 이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되고 그래서 2018년도에 닫고 애국운동이 뛰어들었어요. 그 애국운동 뛰어들던 시간이 한 3년 되고 다시 비즈니스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무궁화교회를 만나고 보니 여기서 바로 역사운동을 바로 무궁화교회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가야 될 이 미션이 있는 교회와 손을 잡고 역사교육은 바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역사교육이 혼자 대한민국 역사만 아니고 지금 말씀 유기석 박사님처럼 산업의 훈련 리더들, 그 다음에 금융 리더들, 그 다음에 유통 리더들, 그리고 분야별로 있잖아요. 요새 IT, BT,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분야분들의 수장들이 그 분야의 분들이 포진을 하고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와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공국가 탄생, 그건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국가. 이 국민국가는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토지 계획을 했습니다. 북한은 토지 계획에 전면 몰수해가지고 안 나눠줬죠. 우리 대한민국은 유상 매입, 그 다음 벤벨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3년간 소장농을 봐서 3년간만 장사를 탁지해서 30%씩 말면은 토지가 자기 거로 됩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호남 평야의 소작농들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표가 제일 많아졌다는 호남표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국가 탄생과 국민국가 탄생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녀평등 선거에 대해서도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거긴 투표구보다 우리가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즘 세계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5강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조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조약 이전에 일어났던 한반도를 통해서 러일 전쟁, 그 다음에 중국과의 전쟁, 그 다음에 세계 각축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 포화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치렀던 그 장소가 한미 상호 방호 조약 된 이후에 70년간 전쟁이 있었어요. 저 54년생입니다. 제 이름에도 한 번도 전쟁이 있었다는 소리 없었어요. 평화롭게 했죠. 그러는데 그냥 그 방위 조약만 아니라 덤으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계철선입니다. 미군을 전방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북괴군이 총을 쏘고 침략을 하면은 미군을 공격한 거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미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사할 수 있도록 인계철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군 26개 북괴군 루트에다가 미군을 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절묘한 신의 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에 그 다 붉은 물이 있는데 대한민국만은 민주주의 전시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자, 자동차 전시장에 가보면은 일반 슈퍼마켓하고 자동차 전시장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가 번쩍 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부터 조명에서부터 깨끗하고 음악도 나오고 장수가 넓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국한테 우리 해줘. 그리고 우리가 전후 전쟁터에서 우리 다 굶어 죽잖아. 너들 원조 줘. 그래서 아프리카의 2차 세전 이후에 아프리카에 원조된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원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길렀습니다. 이승만 기도 2만 5천 명. 각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조금만 더 잘 살다고 하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이도 하지만 심지어는 파키스탄, 필리핀 이런 곳에도 인재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습성을 알고 인재를 길러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인재 기반 하에서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발전 때에 인재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모르고 기회를 잃지 못하고 영문을 읽지 못한다면 아무리 모르는 인재를 하더라도 산업발전이 됐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방위조약 이외에 인계철선,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시장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을 예스밭 합법 틀렸다 얘기할 필요 없고 맞아 그 말도 맞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는 인계철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도 있어.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 우리 나라 경제가 그냥 했겠어? 일본이 아시아 제조공장인데 어떻게 일본을 뜬갖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일본의 전 산업, 전자산업 전체를 다 통틀어도 삼성전자를 못 이길 그런 위치에 왔겠어. 니키아라든가 이런 노키아 이런 거 휴대폰 이만한 통신기를 어떻게 요만한 것이 감당할 수 있었겠어. 아무리 해도 미국의 디지털 지원과 시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미국의 역사를 미국의 지원된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 자꾸 미군 철수라고 외치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의 이 현실이 당신이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미국의 덕이야. 난 잘못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자. 뭐 미군적 해가지고 양민 학살을 했다.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주 4.3 사건. 자, 50선거에 반대하는 제주 4.3 폭동이었어요. 고달3. 그 다음에 이제 2대전 이제 북한 넘어갔다 와서 다시 이제 불을 붙였는데 그때 양민들은 제주 도민들은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색하지. 밤에는 빨갱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죽어 있어. 이리기도 못하고 저리기도 못하고 총 들이는데 밥들한테 안 줄 수 있어요. 양식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역이 되고 이거 짐 안 들고 가면 중국 죽인다는데 안 들고 갈 수 없는 상태야. 그러한 상태는 부역도 못하고 일기한다.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한라산 꼭대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주도가 제일 많은 게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는 안 했지 않습니까? 50선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단을 누가 가져갔냐? 김구와 김규식 씨nem이 그 명단을 들고 북한으로 간 거예요. 이 내용은 러시아의 기밀 문서에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역사의 한 분야물로 전체 조각을 잡고 난 이후에 세밀하게 역사학자들이 외교 문서를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문제로 발표를 해주라는 게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영상으로 하고 문서로 하고 책으로 발행해주고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이 나와 있던 것을 우리 무궁화교회에서 그냥 강의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서적, 방송, 미디어 다 같이 만들어서 정말 역사 바로서기에 하는 것이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럼 맨 마지막에 4.19 혁명과 이제 시간 다 됐죠. 5분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4.19 혁명과 이승만의 최후입니다. 자 흔히들 부정선거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병옥 박사나 신익희 박사님의 그 전체적인 그 졸가리를 안다면은 부정선거는 이기붕을 세우기 위한 부통령을 세우기 위한 부정선거였지 이승만 대통령을 이 부정선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는 60세면 환갑을 했지 않습니까? 70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90노인입니다. 80 중반이잖아요.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 감각이 더 무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에서 보고가 제때 몰라니까 무뎌졌던 건 사실인데 사실상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안 그 다음날 하야성명을 하셨어요. 국민들이 다치면 안 돼요. 그러고 그거 알고 바로 대학생들을 병원에 가서 찾아갔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같은 학생들 같으면 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병상에서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 오셨다고 그래. 애들 박수를 치고 그러다 병상에서.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가 다시 운구로에서 왔을 때 100만 인파가 광화문에 와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전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는 자꾸 파묻어 놓고 있었는데 그 파묻어 놓던 원인을 알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후대들에 전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1948년 건국절, 해방보다도 더 중요한 건국절,
건국에 대한 역사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무궁화교회가 희망이 있다. 무궁화교회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역사를 알고 그 무궁화교회 각 분야의 마스터, 그 장인들이 각 분야에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시스템들을 거꾸로 역지순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